사령관이 이제 포스타가 딱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군의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에 제일 중요한 군단을 꼽으라면 3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1군단, 5군단, 7군단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군단이 1군단, 5군단, 7군단인데 그래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1군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군에서는요, 일을 중요시하거든요. 삼성도 일을 중요시하더라고요. 뭘 해도 1등을 해야 된다. 뭐 1등주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군단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1군단의 일자를 갖다 거기다 딱 붙인 거지. 1군단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1군단이 방어하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저기 뭐 동부나 저기 아니면 후방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야말로 서부전선, 우리나라는 서부전선이 뚫리면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딱 막는 군단이 1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1군단의 군단장이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1군단 군단장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군단의 군단장이면 3스타인데 여기서 별 하나를 갖다가 더 다는 거죠. 그러면 4스타가 되는데 역대 1군단장 중에 포스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군단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3스타에서 4스타 올라가는 그 군단장 비율이 1군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단이 1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군단에 대해서 제가 방위 출신이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홍일 장군이라고 계셨었어요. 우리나라 군의 거의 태두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 김홍일 장군이 그때는 투스타였거든요. 6.25가 터지고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인 1950년 6월 28일에 시흥에다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우리나라 그 군을 갖다가 막 이렇게 체계화 잡기 시작했었는데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군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급조한 부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인데 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이게 제1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군단은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고요. 옛날에는 3군 사령부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1군단이 어디 있냐면 고향에 있어요. 고향. 일산에 있는 그 부대가 군단 사령부가 일산에 그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 군단이 1군단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 1군단장들 쭉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홍일 장군, 그 다음에 김백일 장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군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누구냐면은 백인엽이거든요. 백인엽도 군인이었고 장군이었는데 2스타까지 갔나? 1군단장 했으면 3스타까지 갔나? 아마 한 3스타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름을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인천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뭡니까? 백선엽의 선, 백인엽의 인 해가지고 선인 그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인 고등학교가 이 백선엽, 백인엽 그 두 형제가 만든 학교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선인 고등학교고요. 인천에 있습니다. 그 선인 고등학교를 누가 나왔느냐? 내일 저하고 방송 같이 하는 내일 그 돌직구 쇼의 앵커를 맡고 있는 김진이 선인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1군단장 쭉 보면요. 뭐 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희성, 황영시, 12.12 할 때 그 주역이었던 그 다음에 이기백 장군이라고 이기백 장군이 저기 아웅산 가서 돌아가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관했던 사람이 전인범 장군이라고 나중에 특수전사령부 옛날로 치면 특전사 사령관 했던 그 전인범 장군이 그 아웅산에 이기백 장관 모시고 갔다가 빵 터지는 바람에 이기백 장군 그 부상당한
그 모셨던 그때 이기백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모시고 그냥 사지를 뚫고 나왔다. 그 이기백 1군 단장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박희도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최세창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뭐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다 이런 거 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필섭 장군, 그다음에 조성태 장군은 그 국방부 장관도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임충빈 장군이라고 권오성, 엄기학, 김용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장관했던 서욱 장관, 뭐 강호필, 주성우는 직전 1군 단장 이런 사람들이 다 1군단의 군단장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군 단장은 일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직 육사만 임명됐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1군 단장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비육사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1군 단장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 예컨대 백선엽 장군도 뭐 이렇게 뭐 그 일제시대 때 그때도 뭐 일본의 뭐 만주군관 학교인가 어딘가 뭐 거기 출신이기도 하지만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 몇 분 빼놓고는 진짜로 야 제가 찾아보니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육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1군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기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빼놓고는요 한기성 전임자까지 모조리 다 육사 출신이야. 근데 이게 모조리 다 육사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 하나회가 있었을 때는 1군 단장은요 육사 중에서도 하나회 출신만 보임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우수한 그 장교가 가장 우수한 장군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1군단이 뚫리면 서울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부 있을 때였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국방부에 있는데 그 갑자기 무슨 판문점 구경할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하기도 싫고 그런데 아이 나도 가야지 해가지고 손 딱 들었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래요. 용산 국방부에서 버스를 탔어요. 딱 버스를 타니까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좀 별로 좋은 거 같지도 한데 눈을 갖다가 딱 뜨라고 하더니 다 왔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이미 판문점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서울시청까지 용산까지 몇 킬로냐면요. 얼마 정도 거리냐면요. 서울시청에서 개성까지의 거리가 서울시청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아마 더 가까울 겁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북한이 진짜 이렇게 가깝구나 그 생각했었던 적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디 이렇게 뭐 놀러 가려고 뭐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휴전선까지 그거는 아마 인제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3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도로가 빵빵하게 뚫려가지고 진짜 마음 먹고 밟으면요. 진짜 2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6.25 이제 남침 막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공포라고 뭐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 서울 또 함락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길을 갖다가 이렇게 잘 뚫어놨으니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는 거 되게 쉽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서 대전 거리보다요. 서울에서 평양 거리가 더 가까울 거예요. 물론 이제 평양까지는 가는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거고 객관적으로 그 길도 더 길이도 더 길 텐데 그런데 북한식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한식으로 대한민국 같이 서울에서 대전 그냥 일직선 도로를 갖다 쫙 간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일직선 도로 쫙 간다고 생각하면 평양이 더 가까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자대구 한번 재본 적 있었거든요. 거의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한반도가 이렇게 코딱지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anyway 이게 1군단이 뚫리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꼭 군인들이 내려와야지 됩니까? 지금 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가?
1군단 산하에 사단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단이 5개가 있어요. 사단이 3개, 여단이 5개. 그래가지고 몇 사단이 있느냐? 1군단 미치니까 1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1사단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1군단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5군단은 가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그때 거기 군단장 하고 있어가지고 놀러와 그래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딱 갔더니 군단장 그 사택이 아주 그냥 멋있고 아주 크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참모총장 공관은 제가 못 가봤어요. 아쉽다 생각하는 게 제가 옛날에 그 미군 부대 그 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에 있을 때 모셨던 단장님이 참모총장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보고 저기 계룡대 참모총장 공관 가면 아주 끝내준대 그러면서 한번 불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 참모총장 공관에 초청해 주시기도 전에 그만둬 버렸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데 군단장 공관만 가도 정원도 쫙 넓고 그 다음에 2층 집이고 근사하더라고요. 그런데 1군단 제가 못 가봤어요. 1군단이 고양시 덕양구 무슨 동이지? 행신동인가? 행신동은 아닌 것 같고 고양의 일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1군단은 못 가봤는데 1사단은 가봤어요. 1사단도 마찬가지로 그 파주 쪽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징성이 있는 사단이 어디입니까? 그게 1사단이라고요. 그 1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산하라고요? 1군단 산하라고요. 그래가지고 1사단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사단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1사단에서 전두환 장군이 1사단장 할 때 그때 부관 비슷하게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조금 남다르긴 남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투비 컨티뉴드로 하고 그 다음에 1군단에 사단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사단 그 다음 또 몇 사단? 9사단. 9사단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던 그 화제에 올랐던 분의 아버지가 9사단장 출신이에요. 누굽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9사단장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군단 밑에 사단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1사단장 전두환, 9사단장 노태우였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사단은 25사단인데 마찬가지로 25사단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우리나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단이고 그다음에 여단이 5개가 있어요. 1군단 밑에 여단이 5개 있는데 어떤 여단이 있느냐? 포병 여단이 있고 공병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 여단이 있는데 이 포병 공병 군수 지원 여단에 들어간 숫자는 뭐다? 다 1이에요. 다 1포병여단, 1공병여단, 그 다음에 1군수지원여단. 제가 1공병여단은 가봤던 것 같아요. 왜 가봤느냐? 제가 모셨다고 해야죠. 우리 사업단에 그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원스타였거든요. 그 단장님은 3스타, 그 다음에 부장님은 원스타, 그 다음에 일반 국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같이 근무했던 그 부장님이 원스타인데 병과가 공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역한다고 정 실장 나 전역하는데 저녁식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어딘데요? 그러니까 1공병여단이야. 그래서 1공병여단 어디예요? 그러니까 1공병여단이 아마 삼송인가 그쪽에 있었을 거야.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산 가는 길목에 벽제인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삼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장군님이 이제 전역하시는데 저녁식 거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스타니까 예쁜가 한 발 삥 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군인들 쫙 도열해 있고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가 여름이었나 지금같이 여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서열할 때 병사 하나가 쓰러졌어.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거기가 1공병여단인데 이 1공병여단이 군단의 1군단 산하다. 그 다음에 기갑여단도 이 기갑여단 30기갑여단 해가지고 1군단이 화력이 빵빵해요. 화력이 빵빵한데 물론 화력이 더 빵빵한 데는 7공병여단인데 7군단인데 7군단은 왜 그러냐면은 7군단은 공격용 군단이고요. 1군단하고 5군단은 방어용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군단이 이렇게 서울 쪽을 갖다 딱 맡아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1군단의 상징성이 뭐냐면 1군단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로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1군단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1군단이 6.25 때 제일 큰 활약을 했던 군단이 1군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가 쫙 밀렸어요. 남한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 있은 다음에 북진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던 군단이 1군단이었어요. 1군단.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육군 병력의 10%가 넘어가는 12%라고 하던데 그러한 최대 규모의 군단이 1군단이고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문민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은 군 출신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항상 1군단장은 그래도 제일 똘똘한 놈을 써야지. 그러면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육사 나왔다고 쳐봐요. 육사 나와가지고 동태눈가락으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대통령님이나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 제가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눈에 딱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저같이 동태눈가락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1군단장으로 뽑아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정실 인사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뭐냐면 1군단장만큼은 제일 빠릿빠릿하고 제일 뛰어난 놈을 그 기수에서 진짜로 쭉 보면요. 육사 기수 41기, 42기, 40기 이렇게 딱 한 기수 차이로 딱딱딱딱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유명한 분들 이희성, 황영시, 이기백 이런 분들은 박희도 이런 분들은 그냥 명성만 들었을 뿐이고 또 대부분 하나회에다가 나중에 또 잘 나가고 그랬던 분들이라고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육사 40기가 일반 학번으로는 80학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중령이 몇 기였냐면 42기, 41기 이런 사람들이 중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령 정도는 제가 어쨌든 그래도 제가 나름 거의 사업단의 법무실장이었으니까 중령 정도는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40기 이후에는 이 2기